농사일교는 감독관입니다. 220기 테마로 쌈싸먹기 테마 22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제목이 차이가 있죠. 자, 우리 이전에 학습을 하실 때 수요 함수란 걸 배우셨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네,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근데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셨겠지만 좌표상에 표현할 때 문제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수요량 결과 됐고요. 근데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가격을 기본틀로 해서 수요곡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수요자마다 다른 행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요자들이 내가 X란 물건을 사고 싶다. X란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표상에 이 내용을 좀 아셔야 합니다. 일단 이걸 종축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Y축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횡축 또는 X축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X축, Y축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두 번 사용해서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직 안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축이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횡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횡축.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종은 매달아 이렇게 하시고요. 횡단보도 깔려 있어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리고 Y를 길게 일부러 이렇게 그렸죠. 네, 그러니까 이 종축이 Y축입니다. X를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과 가격이죠. 결과, 수요량. 자, 여기에서 제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요점. 자, 요점 보셨죠? 자, 요점은 수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가격과 양을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P0란 가격이 주어져 있다면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는 게 Q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0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장은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가격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같은 값에 많이 사고 싶겠죠. 그래서 이것은 최대량이 됩니다. 이따가 지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량. 그 다음에 또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에 대해서 수요자가 지불할 의도를 나타내는 요게 뭐냐면 가격인데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대 가격. 자, 시장에서 최소 가격,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가격은 공짜입니다.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시장에 수요자는 공짜가 많겠죠. 그래서 경쟁이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짜로 살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른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자, 여기 왜 최대 가격이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마스크를 사는데 내 아파트를 팔아서 모든 대금을 치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쟁 관계 있고요. 공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하셔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급과 좀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급 측면에서 최대량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이제 수요자가 나타낸 이 가격은 최대 가격이냐 최소 가격이냐 이것을 함수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점을 찍은 것을 살펴보죠. 요점이었죠. 요점. 자, 이 점은 수요자가 생각하는 가격과 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가격은 싸졌어요. 좀 더 사고 싶죠? 근데 소득이 줄었어요. 덜 사고 싶죠? 근데 그 물건이 너무 필요해요. 선호도가 늘었어요. 더 사고 싶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 독립 변수, 다시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모든 변수는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are same thing equal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하게 다 보고 이 가격과 수요자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각인시켜야 될 것은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양이,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 Z 아무거나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좌표상에 나타내는 것은 특정 물건에 대한 것으로 국한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점은 우리가 수요의 정의에서 배웠다시피
이미 구입한 양이 아닙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양입니다. 이미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시장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 공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이따가 배우게 될 수요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이 왜 그러는지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제 잘 봅니다.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러분. 자,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이 X인데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주의할 것은 가격이 이렇게 싸졌으니까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지금 여기 이제 X제화라고 할게요. X제화 대신에 뭐 Y제를 산다든가 이것도 안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모든 조건을 동일하도 본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건을 구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제화를 갈아타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일정하다고 쳤을 때 수요자 너는 어떤 행동할래?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그 말이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어진 예산에 더 살려고 하겠죠. 같은 값에 더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 자, 다른 모든 조건은 뭐 하더라 보고요? 동일하다 보고. 여전히 이 물건을 구입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예산의 제약 범위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더 구입하기 힘들겠네요? 양을 줄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점들이 이렇게 3개 이렇게 탄생합니다. 제가 지금 3개만 찍었죠? 그런데 점을 무수히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파란 선 잘 봅니다.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의 연결을 뭐라 하냐면 선이라 그럽니다. 선. 자, 선의 연결을 면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 곡선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요. 이 그림을 보면 직선인데 말입니다. 왜 이름표를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직선은 곡선이 포함됩니다. 곡선 중에 곡률이 0%일 때를 특별히 직선이라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곡선을 그리든 직선을 그리든 우리는 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직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자의 의도가 양을 늘렸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량의 증가, 의자는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량의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자, 수요량의 증가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수요량의 증가라고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자를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수요량이 변화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나중에 살펴볼 수요 법칙과 관련이 있어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수요 법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수요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생각해 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법칙성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턴이 바라본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땅에 떨어졌던 사과가 사과나무에 달라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법칙이라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일반화됐을 때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구입하고 전에 X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가격이 하락하면 더 사려하고 상승하면 덜 사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칙이라 불러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경제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이론에 대한 기초 소양을 닦는 데 초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현상을 설명하는 데 충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외는 다루지 않는다 되게. 자, 그래서 많은 기본서들이 예외 부분을 막 적고 그러거든요. 뭡니까 밴드웨건 이펙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요자의 마음을 나타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수평이나 직선이 아니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러분이 먼저 좌우를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칠게요. 뒷모습. 자, 손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여기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숟가락 튼 손이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을 우측이라고 그래요. 우측. 여기가 좌측이고요. 좌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출제자가 좌우란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걸 모르면 우왕좌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측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억지를 부린다면 이렇게라도 좀 기억하자. 숟가락 그러면 이 수에 우 들어있죠. 그래서 우측 이렇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하지만 또 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뭐 학문을 하는 거 아니고요. 시험을 합격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봐요. 상하 이건 아시죠?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아래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하향. 아유 다시 적겠습니다. 우하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하향한다. 선생님 좌상향 이거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종이가 찢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하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관행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좌상이라는 표현을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잘 쓰지 않는다. 출제자가 거의 뭐 우하향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잘 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결론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봐요. X라는 물건에 대한 수요자 태도를 보니까 가격과 구입하는 수요량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이따가 이제 수요 법칙 할 때 이걸 반비례 관계라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요걸 제목을 붙일 때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요건 최초에 사용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제목을 쓴 다음부터는 시장 상황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하게 되면 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곡선을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수요자의 마음 이렇게 하시고요. 수요자 마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죠? 수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수요자 마음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Y축의 가격을 X축의 수요량을 나타냈을 때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요 법칙 배우실 텐데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비례 여기에 의미함수 관계 같은 뜻인데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걸음 떼셨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잘 봅니다. 요 물건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따라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요 수요량이 변했어요. 근데 원인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건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X라는 물건 가격.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가격이 싸지거나 비싸지거나 그게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수요자 마음을 처음에 도출한 점을 한번 찾아보죠. 이거라고 칠게요. 이런 마음을 원래 수요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마스크를 구입하게 되면 뭐 구입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상품 가격은 일단 주어졌다 쳤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다. 하루 확진자가 뭐 수만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가격 수준에서라도 더 구입하려 하실 겁니다. 동의하시죠? 만약 이런 가격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뭐 비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또 연출돼 팬데믹이 더 심화됐다. 그럼 이 가격 수준에서 더 구입하려 하실 겁니다. 자, 이 낮은 가격 수준에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격이 원인이 아니고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서 그렇죠? 양을 늘렸죠. 자, 그러니까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면 잘 듣습니다. 결과는 수요량이 변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자의 마음인 수요 곡선을 이미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요자 마음이 모든 가격 수로 총체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늘었죠. 그럼 이것은 수요 증가 이렇게 합니다. 의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이 증가합니다.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안 붙었죠. 네, 그렇습니다. 양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야, 마스크를 집어들었는데 뒷면을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럼 같은 값에 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차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수요의 감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표현할 때 수요세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공급선을 그리다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선을 따라서 움직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상향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상향 이동한다. 상향 이동한다 이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수험가에서는 이 표현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수요 증가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다시 수요자 마음은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수요. 이미 도출했죠? 도출한 다음에는 양이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증가 감소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곡선 자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한 4번 나왔나요? 자, 이런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되고요. 저하향 이동하였다 괜찮습니다. 하향 이동하였다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건 잘 안 쓰고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 설명했던 내용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처음에 수요자 마음을 도출할 당시에 곡선 선상을 따라서 움직였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요 곡선상을 따라 우하향 이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요. 이것은 수요 곡선을 따라 좌상향 이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이 표현들은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을 따라 이 표현 대신에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점의 연결이 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곡선상의 이동 이렇게도 좋고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란 말이 왜 나왔어?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점의 연결을 뭐라 한다? 선이라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걸 다시 한번 봐보시면 자, 수요곡선상의 점이 뭘 의미하더라? 자, 가격이 주어졌다면 구입과 최대량. 자, 시장에서 구입할 약이 없다면 시장에 나타날 이유가 없고요. 자, 조건이 가격이 주어졌다면 그 가격 수준을 많이 사려고 하는 게 수요자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요 가격,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죠.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무슨 가격? 최대 가격. 최소 가격은 공짜예요. 시장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경쟁자가 무수히 맞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2 이상 줄 수 없다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최대 가격이 뭐라고요? 2 이상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해당 상품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 점자를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해당 상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자, 수요곡선상에서 좌상향 우하향으로 이동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수요 변화 구분하는 겁니다. 자, 주의 이렇게 돼 있죠. 잘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나 수요 변화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만 모두 수요량의 변화를 그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결과 종속 변수 수요량 변화는 똑같아요. 결과는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좌표상에서는 해당 상품 가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자 마음을 처음에 도출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한번 도출됐죠. 그럼 수요 곡선을 뭐라 부르기로 했죠? 우리가 수요라고 했죠.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 수요 변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 변화 요인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그러면 해당 상품 가격이겠죠. 근데 수요 변화 요인이 너무 많으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 자, 수요량이 변화가 맞습니다. 설명이죠. 제목이 아니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곡선 자체 이동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학습 목적상 만든 겁니다. 수요가 이동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또는 우상에 이동하거나 수요 감소하면 좌측 좌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첫걸음 되셨습니다. 수요곡선과 궁극곡선을 이해하는 게 일단 출발이고요. 이걸 이해하시면 궁극곡선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요령대로 이걸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 이론이었습니다. 기출지문 확인하기로 오셨습니다. 자, 해당 주택 가격 이렇게 됐죠? 지금 해당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상품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X라 했는데 지금 주택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 물건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뭐예요? 수요량이 변화라고 한다. 그리고 수요 법칙을 잘 나타내고 곡선상의 이동 또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 표현도 씁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주택 수요량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해당 상품 가격이죠. 같은 이야기죠. 아파트 가격 변화인데 자, 아파트 가격 변화인데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이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수요 변화를 해요? 수요량이 변화라고 해요? 수요량이 변화라고 합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료가 나왔고요. 다른 재화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X라 하고 Y라고 해보죠.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나는 이것 사나 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비싸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사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싼 물건이라면 이걸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아탈. 근데 생각해 봅니다. 주택 임대료 올랐지만 다른 재 가격은 원래 변화가 없었죠. 가격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같았다가 이게 비싸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봐봐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느낌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가격은 절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갈 때, 내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실제 그 물건이 기재된, 뭐랄까요. 희망 소비자 가격? 이걸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X도 있고 Y도 있는데,
X가 비싸졌다. 그럼 사람들은 갈아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로 이게 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럼 주어진 예산에 덜 지불하게 되면 소득이 이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격과 관련이 되어서 선택을 좀 달리했죠. 그러면 임대 수요량은 줄이고 지금 요 다른 지하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 다른 지하가 뭔지 모르지만 출제자가 이제 의도적으로 다른 지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하의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지하의 수요량은 어떻게 했을까요? 늘렸겠죠. 그럼 잡아요. 여기 수요량을 줄이는 대신에 이걸 늘렸죠. 자, 양을 대신했나요? 이런 걸 이제 대체 효과를 합니다. 대체 효과. 그래서 항상 이 대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하는 효과다. 출제가 유일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더 고상하게 분석을 좀 해야 합니다. 원래 경제이론 상당히 복잡하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대표 문제 볼까요? 자, 수요곡선이 이동했습니다. 수요곡선 아까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수요라고 했죠. 이미 수요곡선을 도출했네요. 그럼 수요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변화를 한다, 수입이 변화를 한다, 수입이 변화를 한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수요죠. 소득이 변했네요. 자, 부동산 가격이요, 소득이에요. 소득이죠.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죠. 가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부동산 수요곡선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더 사거나. 이걸 뭐라 한다? 수입 변화를 한다. 옳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봅니다. 인구 변화, 소득 변화, 아파트는 선호도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른 조건이 같다. 아파트 사야 돼요. 지불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조금만 지나면 가격이 1억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사요? 나중에 사요? 지금 사죠. 현재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입니다. 한 번만 더. 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가격이 이렇게, 여기 뭐예요? 예상 가격이에요, 예상 가격. 그러니까 이런 예상 가격은 해당 상품 가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수입 변화 요인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인구 감소입니다. 해당 상품 가격이 아니죠? 곡선 자체 이동하나요? 그럼 이미 수요국수 도출했죠? 이걸 뭐라 그랬죠? 수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수입 변화 이렇게 합니다. 자,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해당 상품 가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증가한데 수요 이하입니다. 그렇죠. 옳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지문 확인하겠습니다.